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 5월이네요. 며칠 전에 소득세 영상 찍은 것 같은데 또 다시 소득세 영상을 찍고 있네요. 시간 엄청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홈택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단일 사업소득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로 들어가서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세요. 그리고 세금 신고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일반 신고, 정기 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뉴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아래 조금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와 신고도움 자료 조회, 중간 예납 고지색 조회라고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반드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어디에 그 금액이 있네 없네 이렇게. 그리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료 조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고용 산재 같은 경우에는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건강 고용 산재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요. 장부하실 때 그 금액 세금과 공과금에 넣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예납 고지세액도 얼마 냈는지 한번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일반 신고, 정기 신고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안내받았습니다. 자, 얘 신고하기 클릭하시면 자, 기본정보 입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조회하면 자,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확인을 클릭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신규 입력이 되고요. 미리 입력한 신고서가 있다. 그러면 취소를 누르고 신고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신규 입력이니까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소득 종류 찾기라고 화면이 뜰 수도 있고요. 안 뜰 수도 있어요. 안 뜨시는 분들은 아까 그 메인 화면에서 나의 소득 종류 찾기 여기 누르시면 똑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종합과세에 합산할 소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일 사업소득을 제가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딱 한 개, 여기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체크되어 나올 거고요. 자, 밑에 가셔서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동일 사업장에서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 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선택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사업자 번호 한 개인데 2줄이나 3줄이 뜰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코드, 업종 코드가 여러 가지라서 그래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동일한데 2-3줄 뜬 경우에는 그 중에 수익 금액이 가장 큰 금액 한 개만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와 다르게 사업자 번호가 여러 개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용하기 누르고 나오시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옆에 신고 유형에 보면 빈칸이야. 고쳐주셔야 되거든요. 자, 옆에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선택 내용 수정하시면 또 요런 팝업이 있다. 자,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이라고 뜹니다. 자, 여기에 1번, 2번, 3번 있어요. 요걸 체크하는 겁니다. 1번에 간편장부 대상자, 2번 간편장부, 3번 얘를 클릭해야지 이 영상에 보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다 아니면 이 영상을 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면이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귀하가 선택한 사업자 번호가 공동사업자도 아니고 비과세, 농가, 부업, 소득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둘 다 아닌 경우엔 얘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내가 맞다라면 아니요로 가야 되는 거고 이 분들은 자, 소득세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사업자 소득세 신고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설명하는 데도 없을 겁니다. 그 세무대리인 의뢰하시고요. 그리고 공동사업자도 아니고 농가 부업소득 대상자도 아닌 경우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 예를 문답 내용 적용하기 하고 클릭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의 신고 유형의 20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신고 유형에 없었을 겁니다. 자, 20번이 뭐냐면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체크박스 체크하고 선택 내용 수정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기장 의무에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요.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 자, 신고도움 서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 기본사항에 기장 의무 구분 한번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 초기 시 적용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 전부 다 여기 가서 수정을 다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유형의 기준 경비율을 선택해요. 그렇게 해서 등록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이는 화면은 저와 화면이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다른 화면이 나온다고 또 댓글을 달죠.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고도움 서비스의 기장 의무 구분에서는 자, 간편장부 해라라는 거예요. 가계부 쓰라는 거예요. 간단한 말로. 자, 추계시 같은 경우에는 네가 간편장부 쓰지 않았으니까 소득세 기준 금액이 없는 거예요. 매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안 되니 이 방법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이자 추계시 적용경비율,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 할 수 있고요. 기준경비율로 할 수 있어요. 기준경비율로 하면 세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 이제 체크하셔서 선택 내용 수정하고 신고 유형이 20번 들어왔는지 그 보시고 저장 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후 이동하시면 총 수익 금액 및 필요 경비 계산 명세서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계부예요. 가계부 쓴 총 합이에요. 자, 매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소득세를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매출에 대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경비 쓴 게 얼마인지 알아야지 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부가 안 됐죠. 자, 장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경비가 이 말이에요. 이걸 쓸 수 있으면은 네가 간편으로 하고 쓸 수 없으면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장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부를 어떻게 하느냐? 막막하죠. 제가 암만 가계부라고 떠들어도 그게 뭔데? 어떻게 썼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영상 소득 29번 영상 제목이 저는 제목 앞에 번호를 적어놨어요. 소득세면 소득세 뭐 이렇게 해서 소득 29번 영상 간편장부 작성하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제일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자, 국세청에 이번에 간편장부 작성하는 그것도 올려놨는데 많이 간편해졌어요. 많이 궁리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제 방법이 더 여러분들한테는 더 쉬워요. 하고 감가상각도 여러분들 국세청 어려워요. 저는 그냥 자동차 스펙만 입력하면 몇 년도에 얼마 주고 샀다라는 것만 입력하면 감가상각 내년까지 계산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거 내려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다만 멤버십이고요. 2부는 멤버십입니다. 가입해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게 다 작성되었을 때 가정하고 이거를 넣는 겁니다. 오른쪽이 지금 홈택스 화면이고요. 왼쪽이 제가 작성이 되었을 때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작성이 되었다면 그대로 여기 갖다 쓰시면 됩니다. 매출액 보시면 2,30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2,300 넣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글자도 어렵다 하시면 번호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11번이죠. 여기 11번이에요. 다 번호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 부분에 넣으시면 되고요. 자, 밑에 필요 경비 있거든요. 금료 25번에 넣으시면 되고 제세 공과금 이렇게 계속 계속 똑같이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장부가 다 됐다라고 가정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매출액은 조회하면 되죠. 자, 위에 신고도움 서비스 지금 얘기하는데 또 갈라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위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이거 버튼 클릭하면 나와요. 신고 안내 자료에 보시면 수익 금액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 총계 2,331만 6천 원인데 여기서는 이 금액을 11번에 적으면 돼요. 매출액은 쉽죠, 사실은. 근데 비용 때문에 그래요. 자, 비용은 영상 29번 참고하셔서 장부하셔서 오시면 여기는 그냥 찍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 했다고 생각하고 등록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기부금이 있으신 분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 금액이 2,300이었죠. 여기에 필요 경비 다 합친 거 보시면 41번에 보시면 1,230만 원 나왔어요. 자, 이 금액에서 30번의 기부금 뺀 금액을 다시 수익 금액에서 빼요. 그리고 나온 금액의 10%가 지금 140만 원인데 자, 종교단체 금액 같은 경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여기 30번에 입력을 하세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게 안 하면 되게 뒤에 번거로운 작업이 있어서 그렇고, 어차피 이거 넘는 거는 인정도 안 돼요.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자, 작성된 장부를 바탕으로 다 입력하시고 등록하기를 누르시고, 자, 위로 조금 올라와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총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있어요. 자, 총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은 내가 입력한 금액이 여기 잘 왔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잘 왔다라면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입력할 게 없어요. 앞에 입력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적으로는 이게 사실 할 게 있어. 여러분들은 거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이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자, 그러니까 아까 입력한 총수익 금액이 맞는지, 이거 소득 금액이 뭐냐면 총수익 금액에서 아까 입력한 필요 경비를 빼면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소득 금액이 여기 온 거예요. 자,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등록하고 저장 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후 이동하시면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 세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불러오기 해서 불러오신 분도 있고 안 불러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으면 안 불러와질 거예요. 이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해가지고 3.3% 프리랜서나 보호범 내지 인적 용역 사업자들 소득을 받으면서 3.3% 원천징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내는 그 3.3%를 불러오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타나 있어요. 자, 보시면 기납부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원천징수세액, 인적 용역 사업소득이라고 설명이 났어요. 이 금액이 여기에 있다라면 불러오게 했을 때 그 동일한 금액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불러왔으면 저장 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이동하시면 자,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단일 소득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 외에 사업소득 금액이 소득 금액이 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이 맞다면 등록하고 저장 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후 이동하시면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라고 있는데 이거 실무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패스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화면이 소득 공제 명세서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 이제 소득금액 계산했어요.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거를 소득금액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소득금액은 다 계산을 했으니, 이제 소득금액에서 이제 뭔가 더 빼줄 거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인적 공제 대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인적 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빼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있다라면 추가 입력하셔가지고 그 써서 넣으시면 되고, 작년하고 똑같다 하시는 분들은 전년도 인적사항 공제 불러오기 하시면 돼요. 고칠 사항 있으면 수정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추가 입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화면 위에 또 이런 화면이 생기죠. 자, 주민등록번호 넣고 확인하고 이름하고 이런 거 넣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다만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남자분들은, 명의자가 남자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여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부녀자 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자,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고 만약에 그분들이 다행히 기본 공제 대상자에도 해당되면은 해당자로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기본 공제 대상자에 아니더라도 여기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미해당자로 체크를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녀자 공제 요건 자체가 배우자나 남편이 있는, 그러니까 남편이 배우자죠. 뭐 하여튼 간에 있는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도 이걸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록하게 하면 밑에 한 줄이 더 뜹니다. 추가되어 등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명이 있던 추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이 인적 공제 사항은 대충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저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슈츠로, 이것도 지겨울까 봐 짧게 만들어 놨어요. 자, 위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타고 가서 잠깐만 보시면 돼요. 자, 쇼츠 1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잠깐만 보세요. 자, 그리고 판단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밑에 내려가서 쭉 있죠?
근데 기타 공제 및 특별사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된 거는 11번, 18번, 19번만 여러분들은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근로소득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체크해 놓은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되고 이 세 가지조차 거의 불러와질 거예요. 자, 불러와졌는지 안 불러왔는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확인만 하시고 이게 또 어디 나타나 있냐?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신고 시 공제 참고 자료 안에 소득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여기 99만 원이라고 체크돼 있고 개인연금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없어요. 자, 위에 보시면 자, 화면 다시 보시면 국민연금 99만 원 와 있죠. 그리고 18번, 19번 금액은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요런 팝업이 뜹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기부금 내가 낸 게 없어. 그리고 앞에 필요 경비 명세서에서 제가 그때 기부금을 입력하라 마라 어떻게 하라라는 그 내용에서 기부금 입력한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확인 누르시고 넘어가면 돼요. 하지만 기부금 내역이 있는 분들은 취소하고 내용을 입력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취소하고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명세서란 화면이 나옵니다. 기부금 대상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단일 소득이기 때문에 위에 이름으로 돼 있는 거는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 밑에 사업자 등록 번호로 된 것을 체크를 하세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어디에 기부했는지 얼마 기부했는지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기부금 영수증 보시고 이거 입력하시고 등록하게 하시면 밑에 이제 등록된 줄이 한 줄 뜨죠. 자, 이렇게 하면 등록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쭉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부금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설명한다 그래도 제가 설명한다 그래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기부금 넣어서 설명을 했더니 따라오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아까 뭐 10%만 입력해라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없게 만든 거예요. 최대한 여기에서 오류가 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거니까 아예 기부금을 빼버리거나 기부금을 아예 빼고 입력 안 하거나 금액이 작다면 만약에 내가 세금이 많이 나와서 기부금을 입력해야 된다라면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 입력했고 오류 없다라고 가정하에 저장 후 다음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기 전에 또 이런 팝업이 뜹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를 묻는 겁니다. 세액 감면 대상이 되면은 자, 취소를 누르고 화면을 보고 입력을 하고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확인을 누르고 뛰어넘어라 라는 말이에요. 취소 누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세액 감면 신청서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100번, 101번, 102번이 있습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 세 개조차도 여러분들 판단을 못 하시겠죠.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시려면 자, 네이버에 열어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 대한 내역이 나와요.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하지 않느냐 하면 너무 자세하고요. 이것만 해도 1시간, 2시간 떠듭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대충 보시고 내가 해당되겠다 하는 것만 판단하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본인이 이거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도 이거 정말 고민해서 들어가는 항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에서 50%, 100%, 30%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데 잘못했다가 큰일 나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사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고 자, 해당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절세를 위해서 이제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까지 쭉 보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해당 사항 있을 것 같다 하시면 의뢰하세요.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또 이런 팝업이 뜹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확인 누르고 넘어가고 만약에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취소 누르고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취소 누르겠습니다. 세액 공제 신청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사실 화면을 보기 위해서 제가 클릭을 했지 실무적으로는 저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해당될 게 한 개도 없어.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전자신고세 공제인데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쭉 보시고 그냥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세액감면 공제준비금 명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는 볼 필요 없고 밑에 가시면 세액공제 명세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 보시면 자녀세
기본공제하고 출산입 자녀세 공제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등록된 그 기본공제자를 등록된 거를 기준으로 여기 불러와지긴 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저도 테스트를 안 해봤으니까 불러오는지 안 불러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도움말 클릭하면 어떤 때 이게 해당된다, 어떤 때 얼마가 해당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해당된다라면 체크해가지고 명수 넣어서 공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시면 이것도 제가 그 쇼츠로 만들어 놨으니까 위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거기 가서 보세요. 자, 그리고 퇴직연금하고 연금자 쪽 있는데 이것도 여기는 없기 때문에 영어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신고도움 서비스 가서 확인하시면은 자, 세액 공제 항목에 퇴직연금 세액 공제랑 연금 세액 공제 여기에 금액이 뜨신 분들은 여기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불러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안 불러 나왔으면 금액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3개 이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쭉 넣고 보시고 한 개 있겠다. 밑에 쭉 보시고 표준세액 공제 여기 7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 세팅 값이거든요. 잘 들어갔는지 확인만 하면 되고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전자신고 세액에 대한 공제 아까 2만 원 들어갔는 거 이거 잘 들어갔는지 보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기납부세액 명세서라고 나와요. 자, 중간예납 11월에 중간예납 있으신 분들은 여기 뜰 거고요. 자, 사업소득 3.3% 하신 분들 미리 낸 세금이 있다 그러면 밑에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 징수세액 여기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와 있어요. 자, 신고도움 서비스 한번 보면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00으로 나와 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금액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 화면에서도 또 동일한 금액이 여기 입력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만 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가산세 적용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확인하고 띄워놓고 자, 가산세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소 누르고 입력을 하란 말이에요. 쭉 한번 취소 누르고 쭉 한번 내려보세요. 뭐가 많죠, 가산세가. 자, 내가 가산세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 가산세 적용할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간편장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위에 추계시라고 나와 있는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가산세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편장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쭉 보면 금액이 다 0이에요. 0이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현금 영수증 미가맹이나 사업용 계좌 미신고에 미가맹, 미신고 이렇게 떴다라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가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00이 아닌 금액이 얼마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가산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동일한 가산세를 이 화면에서 찾아서 가서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도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면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없다라고 가정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게 되면 해액 계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는 특별히 여러분들 앞으로는 입력할 게 없어요. 잘 됐는지 확인만 하고 계속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에 자, 20만 6천 원 여기 납부가 나왔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뜨면 환급이에요. 옆에 보시면 세액 계산 보기라고 있는데 펼치기 한번 눌러보시면 세금 계산된 내역이 쭉 나타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빠졌는지 아니면은 뭔가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쭉 보시고 뭐 다 잘 됐다라면은 자, 아래에 내려가서 이해 동의합니다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체크를 하시고 제출 화면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뜬다라면은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라라는 거예요. 확인하려면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럼 잘 됐어 하면 취소를 누르고 그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신고 유형에 보시면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보시면 납부금액이 나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납부금액이 마이너스라면 밑에 환급계좌 정보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신고서 제출하기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면 이제 신고 접수증이 나옵니다. 신고가 잘 됐으니 접수증을 주겠다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체크박스에 체크한 날이 2개 있습니다. 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에 클릭해 주시고요. 밑에 내려와서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신고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방세 하나 더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지방세로 넘어가시는 분 있을 거고요. 안 넘어가시면 신고 내역 조회, 여기 접수증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고 내역 조회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신고서 제출 목록에 자, 조회하기 누르면 밑에 한 줄 뜹니다. 이게 내가 방금 접수한 내역이에요.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가 보이고요. 그리고 납부서 클릭하면 납부서를 뽑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방소득세 신고서 이동 이거를 클릭하고 지방소득세 신고하러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왜 신고를 했는데 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원래 빨간색입니다. 그냥 빨간색인 이유는 자, 했니 안 했니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해라라고 강조를 하려고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신고를 해도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신고 이동 한번 클릭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클릭하면 위텍스로 이동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위텍스 화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신고인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위에 보시면 전화번호 없는데 이거 없으면 안 넘어가거든요. 전화번호 넣어주시고요. 납세자 옆에 보시면 체크박스 있습니다. 신고인과 동일에 체크해 주시면 위에 그 신고인의 명세가 밑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다음 맞는지 다 확인해 보시고 다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기본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에 신고된 국세를 바탕으로 다 자료는 끌고 옵니다.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고 다음만 누르면 되거든요. 자, 쭉 보시고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아래도 좀 쭉 보시고요. 그리고 맞다라면 다음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자, 어디서 들은 건 있어. 자, 국세의 10% 정도가 지방세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아니야. 더 많아, 지방세가. 왜 그런지. 그거는 왜냐하면 중간연합 때문에 그래요. 중간연합은 국세만 하지 지방세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연합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금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엔 중간에 낸 납부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산출세 그대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연합조차 다 반영을 해가지고 지방세 신고서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하면 되실 거예요. 다음 누르시고 뒤로 넘어가시면 종합소득분 확정신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하라라는 화면이 나와요. 그냥 쭉 확인하고 제출하기 누르면 이제 다 제출 다 했다라고 이제 얼마 이렇게 뜨는 거죠. 납부할 총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올 거고요. 환급 신청 계좌라고 있습니다. 여기 쭉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죠.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자 넣어주시고요. 밑에 동의합니다라고 클릭하고 밑에 파란색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접수증이 나오는 거죠. 잘 신고됐다. 접수증 줄게 이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신고서 출력하고 납부서 출력이 있습니다. 자, 신고서는 지금 봤던 화면 그대로 PDF나 이런 걸로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납부서는 말 그대로 납부서를 출력해주는 거고요. 옆에 파란색 버튼 보면 지금 즉시 납부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 버튼 클릭해가지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2024년도 소득세 신고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